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새언니 이야기예요. 빈정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천치 같은 우리 오빠는 그걸 모르네요. 아니, 모른 척해요. 저희 엄마 충남에서 평생 사시다가 몸 아프시면서 서울 올라오셨어요. 댁 근처에서 병원 다니시기에 교통도 안 좋고 택시 타신다 해도 멀고 당뇨시거든요. 근데 혼자 사시다 보니 제대로 끼니도 안 챙겨 드시는 것 같아 서울 모셔왔어요. 당뇨 환자 식단 관리 중요하잖아요. 오빠니하고는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리고 저희 집하고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려요. 즉 모셔도 제가 모시고 새언니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서울 올라오신 지 올해로 4년째인데 그동안 엄마 병원 갈 때 한 번도 새언니한테 같이 가자, 나 대신 가달라 한 적 없어요. 같은 서울 사는데 정말 생신 명절 보고 끝이에요. 그래도 우리 엄마 서운하다 소리 저랑 둘이 있을 때도 안 해요. 전화는 정말 자기 아쉬울 때만 해요. 엄마도 하라고 안 하고요. 충남에서 계실 때도 하루 종일 밭에 나가 계셨기 때문에 전화해도 잘 안 받으시던 분이라 새언니한테 전화해라, 내려와라 한마디 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같이 밥 먹으면서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기분 나쁘게 쿡쿡 웃어대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 내가 나서기 뭐해서 그동안 참았건만 저번 추석에도 또 그래서 대놓고 새언니한테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정말 서러움에 눈물 참으면서 한마디 했는데 엄마가 저 끌고 방에 들어가서 참으라 하기에 괜히 엄마한테 짜증만 냈네요. 왜 저걸 참고 있느냐고. 제 눈에 뻔히 다 알면서 빈정대는 거 보이는데 제가 뭐라 하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추석 끝나고 톡이 왔는데 혹여라도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다면 이유 불문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명절에 얼굴 붉히는 일 우리 집에서는 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고모가 억한 심정이 있는 것 같아 당황했다며 무슨 일인진 모르지만 마음 풀고 다음번에는 좋은 얼굴로 보자고 톡이 왔어요. 오빠랑 셋이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다 남겼네요. 답장 안 하고 그냥 일십했습니다. 오빠까지 낀 단톡방에 글 남긴 게 그 꿍꿍이가 너무 구린내 나서요. 그 후에도 엄마한테 제발 그렇게 피하지만 말고 집안 어른으로서 한마디 해라. 양가 어른들 중에 살아계신 게 엄마뿐인데 손주들 앞에 두고도 저렇게 은근 무시하는 행동이 말이나 되느냐 얘기했는데 너야말로 애들 키우는 엄마가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열을 내냐면서 1년에 몇 번이나 본다고 그냥 그 몇 번 밥맛 좀 없는 걸로 치고 말자시는데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면 수도 없지만 그중에 그래도 제대로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정말 예민한 건지 울 엄마 말대로 새언니 그냥 성격, 개성, 일뿐인 건지 한번 봐주세요. 엄마가 충남에 계실 때 크게 농사를 지으신 건 아니었지만 장날에 내다 파셔서 본인 용돈 하실 만큼은 버셨어요. 아버지 연금이 있어서 제가 다달이 20만 원씩 용돈 드리긴 했지만 그거 굳이 안 쓰시고 도로 손주들한테 푸시는 분이에요. 새 언니네한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더 해줬으면 더하지 저희 애들보다 덜 해주진 않으셨을 거예요. 가끔 시장에 내다 팔게 뭐하게 모양이 삐뚤어졌지만 먹는데 전혀 이상 없는 노지 채소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어요. 뚱뚱한 애 호박이나 구부러진 가지 같은 거요. 새언니 첫째 조카 임신했을 때도 예쁜 채소들에 몇 개 섞어서 그런 노지 채소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엄마 만나서 하는 소리가 어머님은 제가 딸 낳는 게 못마땅하셨나 봐요. 크크. 무슨 소리냐 하니까 오빠네가 아들만 둘의 막내딸인데 막내딸이라서 예쁘게 태어나게 고대하면서 자기가 과일도 예쁜 것만 골라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보내주신 못난이 채소들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입 가리고 쿡쿡 웃어대는 거 보니 제가 다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들 가졌을 때도 우리 엄마 똑같이 채소 보내주셨어요. 내다 팔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 작은 땅떼기에 농사 지으면서 그 와중에 자식 챙기시는 거구만. 어떻게 늘 예쁜 것만 챙겨 보내나요? 졸지에 아들 손주 딸 손주 차별하는 할머니를 만들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서울로 올라오셔서 엄마가 식단 조절하느라 드시고 싶어도 못 드시는 게 특히 많았어요. 엄마가 주사는 없는데 그냥 주무십니다. 막걸린 좋아하셔서 병나기 전엔 자주 드셨어요. 근데 병나니 술도 못 먹는다며 세상 낙이 없으니 심심해서 몸이 꼬인다고 하셨어요. 그때 오빠도 옆에서 거들면서 자기도 요즘 나이가 드니 술 마시면 다음날 바로 티가 난다며 영양제 챙겨 먹고 있다고 했고 엄마는 정말 순전히 자식 걱정하시면서 술을 마시더라도 이제 몸 생각하면서 마시고 특히 내가 이렇게 당뇨가 온 걸 보면 이게 아무리 생활습관 때문에 온 병이라도 유전적 요인도 무시 못하니까
아범 너도 앞으로 건강검진하면 혈당 같은 거 체크 잘 하라고 높아심에서 몇 마디 하셨어요. 엄마가 아들한테 이런 소리도 못하나요? 근데 그때 새언니가 또 쿡쿡 웃으면서 어머님이 술 자시다가 병 걸리신 거지 왜 멀쩡한 오빠를 나이 먹으면 당뇨 걸리는 걸 기정사실화 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라고 하대요. 그러면서 애들 흰밥 좋아하는데 밥통에 있는 잡곡밥 퍼서 따로 담고 흰밥 새로 할게요. 하고 통보하더라고요. 그 집 첫째 조카가 흰밥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또 엄마가 노파심에 흰밥이 몸에 그렇게 안 좋은지 나도 아프기 전에 몰랐다면서 마시는 거야 누구 입에나 똑같지만 애들 영양 생각해서 잡곡밥도 자주 해먹이라 했더니 어머 이제 손주들도 당뇨 유전인자 보유자로 만드시려 그러네 하대요. 그때는 저도 열받아서 저도 웃는 낯으로 언니는 오는 길에 꽈배기를 사 잡수셨나?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꼬아들어요? 했더니 잠시 표정 굳더니 고모만 할까요? 쿡쿡. 이건 이번 추석 얘기인데 추석에 갈비탕 대신에 꼬기탕을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새 언니네는 명절 당일 아침에 와서 자기 엉덩이 붙일 곳에 방석 하나 깔고 앉아 먹기만 하고 다 먹고 자기 먹은 그릇만 달랑 싱크대에 던져놓거든요. 저번에 제가 손등 인대를 다쳐서 요리가 힘들어서 양을 적게 했더니 와서는 일절 도와준 거 없으면서 싸갈 게 없다며 고모는 아들을 둘이나 키우면서 이렇게 음식할 때 손이 작아서야 애들 배 굶겠어요. 쿡쿡 거리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꽃게탕 하면서 일부러 꽃게 5마리 등딱지를 남겨놨어요. 어른들이야 좀 번거롭겠다마는 애들이 꽃게 등딱지에 밥 넣고 국물 비벼 먹는 거 재밌어도 하고 좋아도 하니까요. 그런데 오빠네 첫째 조카가 지금 고3이라 공부해야 한다고 이번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걸로 남겨놓은 등딱지가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엄마 드렸죠. 처음엔 엄마 드리니까 세상 귀찮다면서 안 드신다기에 첫째 조카가 안 와서 하나 남는 거라고 제가 게딱지 뾰족한 부분에 껴있는 알 같은 거 다 긁어다 밥이랑 비벼서 엄마 드렸어요. 맨날 식단 조절한다고 이런 거 실컷 드시지도 못하는데 마침 남는 김에 엄마 다 드셔라 하면서요. 엄마가 소녀처럼 웃으시면서 이 귀한 거 늙은 할마씨가 다 얻어먹는다며 드시는데 제가 다 꼿꼿이 찡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빠 살아계실 때는 아빠가 바깥일 하신다고 이런 거 엄마 차례도 없었지 않느냐고. 그때 나도 철없이 먹기만 했는데 이제 김 여사 다 드시라고 하고 분위기 참 훈훈했어요. 근데 여기서 새언니가 또 특유의 그 쿡쿡거리는 웃음을 하고는 개딱지가 주인을 잘못 찾아갔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바깥일 하시는 돌아가신 시아버님한테 차례가 돌아가는 거였으면 이 집안의 가장 애들 아빠인데 애들 아빠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제 오빠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그 말에 바로 멋쩍어 하시면서 숟가락 조심히 내려놓으시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제 표정 보고는 형님이 워낙 효자라 어머님이 드시는 게 형님 마음에 좋을 거라며 당황한 게 역력해서 상황 수습하려는데 이번엔 정말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저도 비꼬는 걸로 응수하지 않고 진짜 정색하고 전처럼 충남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 1년에 2-3번이라도 진지는 잘 잡수셨냐? 드시고 싶은 건 없냐? 한 번 말만이라도 여쭤보고 그런 소리 입에 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새언니는 우리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니니 안 해도 된다 쳐도 오빠는 엄마가 먼저 전화하기 전에 먼저 전화하는 적 있었냐고. 그런데 집에 제일 큰 어른 모셔다 놓고 지금 먹을 걸로 그렇게 사람이 비웃듯이 쿡쿡거리면서 무안 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했습니다. 새언니가 저보다 어립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엔 안 그랬는데 갈수록 엄마한테 말하는 뻔세가 너무 기분 나빠서 저도 모르게 계속 철이 덜 들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새언니가 저보다 손이 사람인 건 알지만 흥분해 있던 터라 버르장머리라는 발언을 하긴 했네요. 이 소리 하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세상 아무지 없는 사람 마냥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인 거야? 라는 식으로 오빠를 쳐다보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먼저 저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곧 엄마 따라 들어와서는 그만하라고 역정 내시기에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불 삭히고 거실 나가니까 이미 오빠네는 가고 없더군요. 둘이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해주긴 했습니다. 왜냐고요? 오빠가 결혼하기 전에 사업 말아먹은 거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이랑 대대로 물려받으신 땅 팔아 해결해줬고 두 분 노후자금 있어야 한다고 연금이랑 지금은 처분한 충난 집만 지켜내셨거든요. 네, 그래서 새언니가 받은 거 없어서 우리 엄마한테 효도? 아니지, 부양의 의무 같은 거 없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시부모한테 받은 거 없으면 저렇게 싸가지 없는 소리, 아무렇지 않게 해도 되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여기서 제일 못난 놈은 처가댁에서 집해주고 취직시켜줬다고 마누라가 대먹지 못하게 가짜는 소리를 하는 동안 입도 뻥끗 못하는 오빠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오빠놈이 병신이니 저라도 제 엄마 지키겠다고 나섰는데 이게 시누이 짓이라네요. 유감스러운 일이고 억하심정이래요. 정말 어디다 하소연할 길은 없고 속에 천불이 나서 여기 올립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저런 소리 짓거리는 새언니라도 손이 사람이니까 제가 참았어야 하나요? 해준 거 없어 미안하다고 전화도 눈치 보여 못하고 친손주 자식들 어릴 때 생일이면 건강하게 자라라고 수수경당 혹시 만들어서 주면 요즘 애들이니까 싫어할까? 하고 눈치 보는 시골 할머니입니다. 정말 속상하네요. 사연 잘 봤습니다. 너무 속이 답답한데요. 만약 우리 엄마가 저런 취급을 받는다면 저도 같은 시누이 입장에서 글쎄요. 머리채 한번 제대로 잡을 것 같긴 한데 글만 봤을 땐 새언니 분명히 일부러 저러는 것 같은데 제 일도 아닌데 너무 짜증이 나네요. 처가댁에서 집 사주고 오빠 취직시켜준 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새언니한테 다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런데 저렇게 쿡쿡 웃어가면서 저건 완전 비웃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걸 그냥 보고 있는 오빠가 가장 큰 문제네요. 완전 병신 아닌가? 아니 자기 엄마한테 저러는데 딱 봐도 비꼬는 게 보이는데 첫 번째 장면은 지금 부글부글입니다.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